핸드폰 여기서 패스,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옆에서 막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아동은 이 선생님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눈으로 픽세이션을 하고 자세를 조절. 안녕하세요. 작업치료사 김주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아물리 치료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동들 수업하면서 어떤 태스크 하지? 오늘은 무슨 장난감 주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거에 대한 어떠한 스탠다드를 조금 만들어 드리고자 준비를 한 영상이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스테이지를 눈, 얼굴, 그리고 손, 그리고 목, 그리고 이제 트렁크, 펠비스, 그리고 풋 이렇게 좀 나눠볼게요. 그래서 일단 1번은 눈부터 가겠습니다. 눈은 VOR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그래서 VOR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무브먼트, 볼런터리 무브먼트 혹은 VOR 픽세이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락킹을 시켜서 빌드업을 시키죠. 스트롱하게. 그래서 여기에 맞는 태스크는요. 일단 VOR은 서브콜티컬 레벨의 무브먼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맞는 서브콜티컬한 센서리는 사실 핸드폰이 맞아요. 페리페럴 비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이 맞는데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스트롱하게 만들기 위해서 VOR을 트래킹해서 만들어서 여기에서 락킹하는 이 스트롱한 태스크는요. 핸드폰으로는 아마 안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천드리는 건 아이가 진짜 좋아하는 뭐 예를 들어서 초콜릿이 있다고 칩시다. 초콜릿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죠. 여기 가죠. 얘가 사라질 것 같아. 이렇게 락킹, 끝지점에서 보일 듯 말 듯 해서 그게 아동이 픽세이션을 유지할 수 있게, 어텐션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바로 서브콜티컬 레벨에서 눈을 락킹할 수 있는 센서리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페이셜 머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진짜 서브콜티컬한 머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 이렇게 액티베이션 시키고 뭐 프론탈 리스랑 뭐 이런 톤을 업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페이셜이랑 호흡이나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서브콜티컬 레벨로서 무언가 볼론타리하게 움직임을 주고 싶으시면 센서리로 뭘 추천드리냐면요. 바로 이모션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내가 웃는 표정이나 화난 표정이나 슬픈 표정은 볼런터리하게 짓게 되면 이건 콜티칼이에요. 근데 서브콜티칼은 내가 기분이 좋으면 웃잖아요. 내가 화나면 찡그리잖아요. 그래서 이모션을 건드릴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 얼굴 중에서 이 페이셜 머슬을 제일 많이 쓰는 표정은 바로 스마일입니다. 웃겨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밌는 PT 선생님이 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넥 같은 경우에는 이 SCM 머슬을 되게 많이 랭스닝도 하고 스트롱하게 하기도 하고 모빌레이션 하기도 하잖아요. 자, 근데 이 SCM 머슬이 진짜 서브콜티컬 레벨의 머슬이에요. 이거 우리가 생각보다 이거 하나만 쓰기가 생각보다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얘를 이렇게 캐피탈 플렉션, 뭐 침턱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자세를 취해놓고 얘를 랭스닝 하기 위해서 뒤에 계시던 손을 빼잖아요. 버텨 이렇게. 근데 이제 요것보다 조금 더 셀렉티브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호흡이에요. SCM 머슬을 만들어서 이 상태에서 아이가 호흡을 주면 얘가 좀 더 스트롱해집니다. 횡격막을 써야 얘가 스트롱해져요. 그래서 요거를 서브콜티컬 레벨에서 센서리로 추천을 드리는 건 바로 냄새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이걸 줄 거야. 이거 무슨 냄새 나나 한번 맡아봐 하고 코에다 딱 대주면 얘가 냄새를 맡기 위해서 나자를 쓰죠. 마우스가 오픈된 상태에서는 이 SCM이 절대 스트롱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턱을 만들고 캐피탈 플렉션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팩토리, 냄새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냄새는 브레인스템 레벨의 센서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트렁크가 트렁크를 코액티베이션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트렁크를 코액티베이션 언제 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트렁크를 코액티베이션 할 때는 바로 우리가 앉아서 이 머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베스티블러 자극이 서브콜티컬 레벨의 센서리예요. 머리를 헤드업을 시키고 이 상태에서 이 베스티블러를 유지하게끔 할 수 있는 서브콜티컬 레벨의 센서리는 뭘까요? 바로 눈이에요. 눈. VOR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VOR 눈. 그렇다면 눈 VOR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려면 뭘 건드려야 돼요? 어라우절이죠. 어라우절 건드리는 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이모션이죠. 재미, 인터레스트, 궁금해, 흥미, 호기심 이런 거예요. 시팅 포지션에서 코액티베이션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게 한다면 이 아동이 눈을 뗄 수 없는 어떠한 자극을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센서리로서는 사실 비전이고 그 비전은 페리페럴 비전이 아니라 픽세이션을 할 수 있는 센트럴 비전의 어떤 태스크를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핸드폰 여기서 패스,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옆에서 팍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아동은 이 선생님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눈으로 픽세이션을 하고 자세를 조절을 하고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재밌으셔야 돼요. 하다못해 앞에서 춤이라 추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좀 추천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몸통 자체 내에서 이제 펠비스의 어떤 오토매틱한 서브코티컬 레벨의 무브먼트를 만들려면, 이거는 BOS잖아요. 펠비스는. 그래서 BOS의 변동이 있을 때 이 펠비스는 서브코티컬 레벨의 무브먼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레이딩이 나뉩니다. 펠비스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BOS를 흔드는 자극이 뭐가 있을까요? BOS를 약간 흔드는 자극. 바로 앉아있는 엉덩이 옆에서 두드려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이 진동이 프로프리셉티브를 자극을 해요. 그래서 앉아있는 BOS의 이 엉덩이에 대한 센스, 바디 스킵을 입력을 시키기 위해서는 프로프리셉티브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간접적인 프로프리셉티브를 이용해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펠비스를 스탠딩 포지션에서 이 펠비스를 약간 유지, 서스테인을 시키고 싶으시면, 이것 또한 펠비스가 BOS가 앵클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BOS가 앵클로 내려가고 그 앵클을 통해서 펠비스의 어떤 서스테인, 서브콜티컬 레벨의 무브먼트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발의 지지면에 문제가 생기면 펠빅은 움직여요. 물론 머리도 움직이고요. 같이 가야 되죠. 그렇게 해서 발에서 BOS를 흔드는 태스크, 간접적인 진동 진짜 좋아요. 그래서 그거 좀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손을 한번 가볼게요. 손은 움직임이 두 개로 나뉘어요. 한 개는 그래스를 만들려고 플렉서, 그리고 한 개는 익스텐서, 푸시를 가리키죠. 또한 서브콜티컬 레벨로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무언가를 잡을 때 플렉서 머슬의 어떤 서브콜티컬 레벨의 센서리는 바로 프로프리셉티브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추천을 많이 드리는 건 1번은 일단의 풍선, 요거 추천드려요. 얘를 제가 어떻게 주냐면요, 아이의 손바닥 위에 풍선을 이렇게 놓고 눌러서 앞으로 쭉 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프로프리셉티브를 입력을 할 때 사실 지그시 시간이 필요해요. 웨이트이 필요해요. 근데 프로프리셉티브가 제대로 들어갈 때는요, 갑자기 자극이 사라졌을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핑거의 플렉서 머슬을 자극시킬 때는 프로프리셉티브 자극, 풍선을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윌버거 솔이에요. 윌버거 솔은 어떤 텐션을 만들어내는데 되게 좋아요. GTO 자극하는데 되게 좋습니다. 이 손을 통해서 아이가 이렇게 손을 피고 있고 드랍돼 있다면, 얘를 그냥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요 정도만. 이 아동이 갈 수 있는 어떤 ROM 범위 내에서 조금 더 누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GTO 자극이 되죠. 머슬 스핀들 자극이 되다 보니까 프로프리셉티브 자극이 들어갈 거고, 그러다 보면 얘가 반응을 해요. 이렇게 긁으면서 뜁니다. 긁으면서 이 터미널 부분에서 프로프리셉티브가 사라지죠. 그러면서 이 아동은 쥐기 위해서 움직이, 볼루터리 무브먼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윌버거솔 추천드려요. 세 번째는 소리가 나는데 깨지지 않는 거 추천해요. 웨이브 드럼, 이거 추천해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주냐면요, 소리가 나니까 안 쳐다볼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이거를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아동의 무릎에 올려서 이렇게 떨어뜨려요. 또 올려서 또 떨어뜨리고, 올려서 또 떨어뜨립니다. 앞에서 일어나는 뭔가 막 뭐야 이게, 얘 어디를 어떻게 튈지도 모르고 또 떨어지네. 그 프로프리셉티브가 아동이 이걸 잡고자 하는 욕구를 만들어요. 아동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거 어떻게 잡았어요. 그럼 여기를 때려요. 더 빌드업하죠. 그래서 이런 태스크를 주고 제대로 팔마그라습을 갑니다. 팜에. 그래서 이걸 잡고 버티기예요. PT 선생님들께서 많이 주시는 게 빠잡고 밀어봐, 밀어, 내가 여기서 저항 줄게, 이렇게 하시죠. 요거는 콜티컬 레벨의 센서리예요. 같은 프로프리셉티브지만 이건 콜티컬 레벨의 센서리입니다. 요거를 서브콜티컬 레벨로 어떻게 주냐면, 전 여기서 노래가 들어가요. 그리고 두 가지의 자극을 이용합니다. 하나 스피드, 하나 디렉션을 가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이렇게. 그래서 노래가 끝나면 멈출 수 있다는 걸 예측하게 해서 그 끝부분에서 조금 더 강하게 스트롱하게 들어가요. 근데 요거 잘 버티네, 그립 잘 나오고 있네, 서스테인 잘하네. 여기서부터는 예측할 수 없게 섞어서 줘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그래서 아동이 다이나믹하게 어서스먼트를 해서 이것을 수정해내가면서 서브콜티컬 레벨로서 무브먼트를 만들어내는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손은 플렉서 머슬은 이렇게 자극을 주고요. 익스텐서 머슬은 어떻게 주냐면요, 익스텐서 머슬 선생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게 뭐예요? 푸시죠.
사실 이것도 콜티칼 레벨의 센서리예요. 근데 이 푸시를 어떻게 서브콜티칼 레벨로 주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익스텐서 머슬을 자극하는 서브콜티칼 레벨의 센서리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베스티블러예요. 내발기기. 고개를 들고자 몸을 익스텐서 하잖아요. 란다오 다 그렇잖아요. 푸시를 가리킬 때는 베스티블러를 흔들면 돼요. 어떻게 흔들어요? PRO에. 내 몸이 흔들면 손이 프로텍티브 리액션이 나오죠. 그때 푸시가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익스텐서 머슬을 가리키는 서브콜티칼 레벨의 센서리인 거죠. 프로프리오셉티브 같은 경우에는 베스티블러를 흔들어야 푸시가 나오고 이 푸시는 프로프리오셉티브를 처리해낼 수 있어야 프로텍티브 리액션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CPI들 보면 이렇게 플라이튼 패턴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 아동은 오히려 내가 지금 나타나는 이 플렉서를 팔마그라스를 나와줘야 이거를 푸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아동에게 푸시를 가리키는 건 땅을 다리로 밀고 내가 스탠딩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앉았을 때 넘어졌을 때 프로텍티브 리액션을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요 푸시는 프로프리오셉티브로 만드는 게 아니라 베스티블러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이제 풋 갈게요. 발은 손보다 더 강한 프로프리오셉티브를 받아내는 곳이에요. 체중을 지지하잖아요. 발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한 프로프리오셉티브 같은 프로프리오셉티브를 줘도 조금 더 강하게 가고요. 그레이딩 잘라놓으셔야 돼요. 애들 발을 지지면에 내려놓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 발바닥 예민해서. 예민한 아이들은 딥한 프로프리오셉티브 자극을 처리해낼 수 있게끔 조율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걸 붙잡아놓고 그냥 무조건 막 손바닥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일단 바비스키 반사가 나오는지 혹은 이 아동이 혹시 너무 컬링돼 있지는 않는지 이걸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발바닥에서 그레이딩을 나누는데 이 발바닥에 간접적으로 막대기를 대고 이걸 버틸 수 있는지 혹은 손바닥으로 긁었을 때 그거를 아동이 어떻게 처리해내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것부터 일단 아동이 어댑테이션 할 수 있게 그렇게 풋을 들어가는 게 맞고요. 서 있는 스탠딩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프로프리오셉티브 자극을 주신다면 지지면을 건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지면을 건드리는 게 손바닥으로 그 주변 바닥을 때린다던가 주변에서 뭐가 떨어진다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추천드려요. 스탠딩을 하는 시기가 9개월이죠. 9개월에 제일 많이 하는 놀이가 뭐냐면은 화장대에 있는 엄마 화장품 떨어뜨리는 거 제일 많이 해요. 발 쪽으로 뭔가 떨어지는 거, 떨어뜨리는 자극. 그런 서브콜티칼 레벨의 어떤 센서리를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약간 PT, OT의 차이를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OT들이 진짜 많이 고독합니다. 자기 정체성도 잘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 좀 많긴 하죠. 너무 안타깝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PT, OT의 차이는 좀 이건 것 같아요. PT는 브레인스템을 통해서 어떤 오토매틱한 무브먼트를 만들어내는데 약간 목적이 좀 있는 거고 OT는 브레인스템 레벨에서 들어오게 되는 정보에 의미를 주어서 그것을 베이잘 강글리아로 저장을 하고 베이잘 강글리아에서 브레인스템에게 다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잡아봐 하는 거에 잡기 위한 어떠한 의미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을 강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센서리를 조율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움직임에 아주 작은 목적을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의미를 만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수많은 센서리를 조율해주는 사람, 그레이딩을 나눠서 조율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PT는 약간 그냥 좀 팩트만 말씀드리면 PT는 브레인스템, OT는 베이잘 강글리아. 결국에 두 개는 통합이 되어야 인간의 움직임과 어떤 동기부여는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내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PT, OT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근데 구별을 짓자니 너무 애매하다. 이렇게 조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소아 PT 선생님들께서 태스크를 고르실 때 뭔가 내가 이 아동에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만 생각을 좀 의도만 갖고 가지 마시고 그 아동이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아동이 어떤 거에 흥미를 갖는지 그리고 우리 아동이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행복해 하는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만약에 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께 좀 추천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